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룸 EQ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측정용 마이크로폰과 DSP를 내장한 그 스피커를 이용한 경우에는 룸 EQ를 이렇게 쉽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피크가 이렇게 굉장히 20dB 이상 크게 되어 있고요. 딥도 마이너스 10dB 이상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러운 그 저음 특성을 방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건데요. 실제로 측정을 해가지고 EQ를 끄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오늘은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튜디오에 대해서요, 이렇게 측정된 그래프이고 위에는 크기, 밑에는 위상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피크들이 이렇게 있고요, 딥들이 있고, 여기도 다양한 딥들하고 피크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다가 EQ를 걸어가지고 얘는 줄여주고 딥을 올려주고 이렇게 다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대역에서는 이게 EQ를 걸더라도 문제가 없고 어느 대역에서는 EQ를 걸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그래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신호 처리가 필요한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이 응답은 서브우퍼하고 메인 스피커 주파수하고 위상 응답을 보여주는 거고, REW에 있는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이 위상 그래프를 이렇게 군지연이라는 그룹 딜레이 약간의 신호치를 하면 되거든요. 신호치를 통해서 이제 군지연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잠깐 피크들이 올라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최소 비상 부분을 이렇게 딱 빼고 남 부분을 우리가 초과 군지연이라 그러는데요. 초과 군지연 그래프를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과 군지연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피크가 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피크 치는 부분들은 EQ를 걸어주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초과 군지연에서 이런 피크들이 생기냐고 하면 바로 이 점에서 강한 반사음으로 해서 음이 없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부분을 EQ를 걸어준다고 해서 다시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줄어든 부분은 크게 날 수 있지만 이 없어진 부분들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50Hz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180Hz라든지 220Hz 이 부분들, 그 다음에 500Hz가 넘어서 550, 그 다음에 700Hz 이 부분들, 1000Hz 이 부분은 절대 EQ를 걸어주면 안 되고 오히려 특성이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그래프 특성에서 이 파란 부분은 이렇게 줄여주면 되거든요. 그죠? 줄여주면 되고,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주파수 주고 있는 뒷 부분은 EQ로 걸어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걸어줘도 상관이 없고요. 이 빨간색 부분은 절대 또 걸어주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REW처럼 이렇게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소나목스나 이런 데서는 여기까지 친절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빵으로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크만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200Hz 언더에 이렇게 룸모드 있는 구간만 피크만 눌러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서 본다고 하면 딥이 이렇게 우리가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약간 살려주는 것들도 좋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초과 군지연을 보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300에서 500Hz 구간에서 분명히 이런 딥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살려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600Hz 이상 이제 고주파수 부분에서는 사실은 EQ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마이크로폰이 있는 이 지점에서의 피크하고 딥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알겠지만 우리가 귀가 두 개가 있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 딥하고 피크 위치는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200Hz에서 300Hz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크하고 딥을 이렇게 EQ를 걸어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약간의 이렇게 고역이 부족하면 쉘빙 필터를 써가지고 잠깐만 부스트를 시켜준다라든지, 너무 과도할 때는 줄여주는 요 정도 역할을 해주지, 이렇게 피킹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딥하고 피크를 이렇게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결론입니다. 룸 EQ는 먼저 음향 패널을 사용을 해서 20ms 이내 일체 반사음을 20dB 정도로 줄인 후에 적용을 합니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피크하고 딥이 있을 때는 절대로 룸 EQ를 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초기 반사음, 그러니까 첫 번째 반사음이 되는 부분에 흡음재라든지 확산체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얘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적어도 6dB 이내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EQ를 걸면 나중에 이제 위상 왜곡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요. 룸 EQ는 주파수 피크를 6dB 이내에서 줄여주고요. 일반적인 룸 EQ는 주파수 특성을 평탄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동적인 특성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6dB 이내에서 이렇게 줄여드린 것들이 위상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볼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룸 EQ를 걸어줄 때는 이게 이제 최소 위상 시스템으로 걸어줄 건지 아니면 선형 위상 시스템으로 걸어줄 건지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골라서 해야 되는데요. 선형 위상이 일반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이게 동적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프리링이라는 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 사항이 된다. 그래서 선형 위상 EQ하고 그 다음에 최소 위상 EQ 이 두 개가 있을 때 반드시 선형 위상 EQ가 다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룸 EQ를 걸어줄 때 대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첨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